자, 이번 차시에서는 볼륨 오퍼레이션 도구막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륨 오퍼레이션 도구막대는 앞에서 봤던 우리 단순한 어떤 솔리드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두 개의 바디의 합집합 또는 교집합, 차집합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솔리드 어떤 모델링을 완성해야 될 때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구막대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서트 메뉴에 보시면 바디라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이 바디를 새로 추가를 시켜서 이 파트 바디와 바디 2 이렇게 생성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바디의 솔리드를 생성시켜서 두 개 생성된 바디 사이에 합집합이나 차집합, 교집합 이런 걸 통해서 최종 솔리드를 완성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셈블 명령어인데요. 바디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로 합하는 기능이고 또 add라는 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디의 속성을 전혀 무시하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나의 솔리드를 생성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트 바디에 어떤 원기둥을 하나, 바디 2번에 또 다른 원기둥을 또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파트 바디에 있는 원기둥은 패드 명령으로 생성을 시켰고요. 바디 2번에 있는 것은 포켓 명령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의 바디에 있으면 구멍이 이렇게 뚫리게 솔리드가 생성이 될 텐데, 바디가 서로 다른 바디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마트 솔리드처럼 솔리드의 패드처럼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럴 때 이 어셈블 기능을 통해서 두 개를 파트 바디하고 바디 이걸 두 개를 합한다고 그러면은 이 바디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얘는 패드, 얘는 포켓이죠. 그러니까 패드하고 포켓이면 당연히 구멍이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을 시키는 것이 어셈블리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바디 add라는 것은 속성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솔리드 두 개가 있는데 패드 명령어 또는 포켓 명령어로 이렇게 새로 생성됐지만 이건 다 무시하고 그냥 보는 그대로 그냥 합해주는 기능이에요. 여기처럼 add로 하면은 속성을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로 하면 속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나로 합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리무브는 바디의 속성은 다 무시하고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디 1번 패드에 솔리드 이제 포켓으로 바디 2번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두 개를 리무브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 원기둥에서 여기 직경이 좀 작은 원기둥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인터섹트는 바디의 속성을 무시하고 교차 영역만 남기는 겁니다. 같은 예제 가지고 바디 두 개의 속성은 포켓이 됐든 패드가 됐든 그건 무시하고 두 개의 교차된 영역,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큰 원기둥하고 작은 원기둥이 있는데 그 작은 원기둥의 이 부분만 남겠죠. 교차된 영역. 이렇게 해서 생성시키는 게 인터섹트가 되겠습니다. 유니온 트림이라는 건데요. 교차된 일부 바디의 일부를 갖다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패드로 하나 되어 있고요. 여기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좀 교차되어 있는 영역인데 일부분을 좀 트림을 시킨다 그러면 유니온 트림이라는 걸 시키게 되면은 여기처럼 어떤 영역을 제거할 영역을 선택해주고 이 부분을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지할 영역을 이제 여기하고 여기 선택했는데 여기 한쪽만 선택했다면 이쪽에 전체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을 동시에 다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만 이렇게 삭제가 돼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솔리드가 최종 남는 거죠. 이렇게 유니온 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move ROM 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볼륨 적용 후 남은 어떤 일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일정한 부분이 불필요한 영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걸 좀 제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회전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샤프트로 해서 회전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바디 이번 쉘을 파서 안쪽을 좀 이렇게 쉘을 파 있는 상태인데 그 쉘 파서 그 부분만 좀 삭제를 하다 보면 여기처럼 안쪽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건 어찌 보면 공간상에서 이렇게 붕 떠 있을 필요가 없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안쪽만 이렇게 제거를 할 때 쓰는 게 remove rom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보라색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삭제를 시켜주는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켜서 예제를 통해서 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볼륨 오퍼레이션 도구막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 오퍼레이션 도구막대는 일단 화면에 도구막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화면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빈 공간에 갖다 놓고 마우스 포인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 중간 정도에 보면 볼륨 오퍼레이션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도구막대 뜨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생성시킨 스케치 베이스 피처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뭐 패드라든지 회전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성을 시켰는데요. 이 볼륨 오퍼레이션 도구막대는 어떤 거냐면 뭐 차집합,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걸 통해서 단순하게 패드 포켓 명령어 이런 걸 가지고 생성을 할 수 없는 그런 모델을 완성할 때 이제 써야 될 이런 기능들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바디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트 바디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다면 다른 바디를 추가로 더 넣겠습니다. 인서트 바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새로운 바디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 트리상에서 새로운 바디가 추가가 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디를 선택해서 거기에 이제 스케치를 하고 새로운 솔리드를 만들고 그 솔리드가 만들어졌던 솔리드를 가지고 이제 차집합,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상의 어떤 그런 솔리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디가 여러 개 생기게 되면은 그 생긴 바디 아래쪽 어느 하나 쪽에 하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게 커런트 바디예요. 커런트 바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여기서 스케치를 해서 솔리드를 생성을 하면은 두 개의 바디 중에서 현재 아래 밑줄 져 있는 커런트 바디에 이 스케쳐가 또는 솔리드 그 다음에 뭐 모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처럼 보이시죠? 그러면 만약에 뭐 이제 새로운 바디에 두 개 새로 생성을 시켜서 두 개 이제 어떤 모델을 해서 그 차집합,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파트 바디에 또 어떤 모델을 또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 보면 중간에 Define in Work Object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선택해 보면 이제 커런트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스케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는 파트 바디가 커런트가 되다 보면 파트 바디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케치가 되고 또 솔리드를 또 생성을 시키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바디에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솔리드를 생성해서 이 두 개의 어떤 교집합, 차집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실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바디에 커런트를 놓고요. 스케치 아이콘을 누르고 엑셀 평면으로 스케치 평면을 잡고 스케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서클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직경은 50파이 잡아보고요. 패드를 시키겠습니다. 밀 엑스텐드 시키고요. 이 패드는 10mm만 해서 두께
총 20짜리 하나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디 2번에다가 모델을 하나 생성시켜 볼 건데요. 선택하고 Define in Org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쳐 누르고요. XY 평면을 선택하면 이번에 바디 2번, 현재 커런트 바디에 생성이 되죠. 좀 자그마한 원기둥을 이렇게 하나 생성시킵니다. 여기는 생성시킬 때 패드로 시키지 말고 포켓 명령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포켓 명령으로 여기를 20mm로 미래 익스텐더를 이렇게 시켜볼게요. 오케이 누르면 이게 관통이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바디가 서로 다른 곳에서는 앞에서 반드시 패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포켓 가지고도 이렇게 생성이 돼요. 얘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관통이 되도록 좀 더 키워볼게요. 자, 이런 두 개의 어떤 객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볼륨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어떤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뭘 먼저 볼 거냐면 여기 보시면 assemble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assemble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생성을 시켜 보면은요. assemble에서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바디 2번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to 어디로? 파트 바디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직경이 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드로 되어 있고요. 직경이 좀 작은 것은 포켓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속성이 여기는 패드, 여기는 포켓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셈블이라는 것은 두 개의 속성을 패드하고 포켓하고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해주는 기능이에요. 오케이 눌러보시면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것은 패드가 된 거고요. 큰 거. 그 다음에 자그마한 이게 포켓이 되었었는데 그 포켓 명령을 그대로 속성을 유지해서 합해주다 보니까 패드에서 포켓이니까 포켓은 삭제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거한 그런 형상이 남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그 바디 2번의 요것이 어셈블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바디라고 이렇게 조인이 돼서 하나로 합해지는 기능입니다. 이게 어셈블 명령어입니다. 자, 어셈블 명령어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보면 add 명령어가 있어요. add. 이것도 어셈블이나 다 합해주는 기능인데 이 add라는 것은 바디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바디 속성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 합해주는 기능인데요. 볼게요. add 명령어 눌러보시면요. 두 개가 합해지면 바디 2가 파트 바디로 조인이 될 건데 오케이 보세요. add 됐죠? 여기 아래 있는 조금 전에 포켓 되어 있는 요게 포켓이라는 속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합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바디로 조인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add 기능입니다. 자, 요 add 기능만, add 명령어만 삭제시키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고요. 아래 보면 여기 있는 거 체크를 해제하고 OK 단추를 누르게 되면 바디에 있는 건 그대로 살아남고 금방 적용했던 add만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remove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remove 마찬가지로 선택하고요. 이게 지금 이 기능이 지금 포켓 돼 있는 게 여기 패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걸 조인해서 자, remove 마찬가지로 OK 단추 눌러보면 remove는 이제 이게 바디 2번이 포켓이 됐든 패드가 됐든 여기에서 패드에서 뭘 빼는 거냐면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 바디에 있는 거에서 바디 2번을 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설령 패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같은 이런 형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remove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intersect라는 거 있죠. 이게 교집합입니다. 그게 공통된
부분만 남겨주는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트 바디에 합해질 거니까 얘를 선택해주고 OK 누르면 조금 전에 보셨죠. 크게 되어 있는 게 포켓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패드 명령으로 되어 있던 게 교집합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디의 속성은 전혀 이것들은 무시합니다. 앞에 리무브도 그렇고요, 인터섹스도 그렇고요. 바디 속성은 무시하고 A에서 이 파트 바디에서 바디 2번을 빼버리거나 또는 인터섹스는 두 개의 어떤 교집합 형태만 남겨두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금방 했던 그런 명령어들은 앞에 봤던 assemble, add, remove, intersect 이런 것들은 바로 명령어 이렇게 실행하지 않더라도요, 어떻게 또 하실 수 있냐면 내가 바디 2를 파트 바디에 이렇게 조인 시키거나 아니면 교집합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해당 바디를 선택합니다. 바디 2번.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면 바디 2 오브젝트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이런 불리움 연산자들 있는 것들 있죠? 이게 다 나와요. 물론 이제 뒤에 여기 보면 유니온 트림이나 이건 뒤에 또 좀 더 볼 건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셈블 하면 여기서 바로 그냥 선택하면 바로 들어가요. 이게 더 아마 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더 편하다 그러면 이걸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명령어 바디 2번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2번을 add 같죠? 그래서 이 바디 2번을 어디에다요? 파트 바디에 아래로 이렇게 해서 하나로 조인을 시키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딜리트 키 지우고 다시 바디 2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밑에 이 부분에 리무브 한번 해볼까요? 이 패드에서 이 포켓된 걸 한번 삭제를 시켜볼게요. 리무브 삭제 이렇게 되죠. 리무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 이렇게 같이 놓고 지우면 아래에 있는 거에 다 지워지잖아요. 금방 제가 여기 리무브 선택 딜리트 키 눌러서 이걸 체크를 해제를 이렇게 하고 지우면은 바디에 있는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우면은 아래에 있는 이 바디가 한겹이 지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인터섹트 마찬가지로 교집합 형태만 남는 거죠. 이게 앞에 있는 여기까지 명령을 같이 봤습니다. 자, 이것은 좀 삭제를 시켜버리고요. 새로운 포켓 하고 패드는 삭제를 시키고 새로운 예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디에 갖다 놓고요. 스케치 아이콘을 누르고 XY 평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교차된 한 점의 원점에 대해서 상하 좌우 교차되는 이런 직선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렉트하게 만들었고요. 얘들 패드를 이쪽으로만 10mm를 패드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2번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Define Oak Object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케치 아이콘 누르고 XY 평면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인 사각형을 그리고요. 이것도 패드를 시켜서 10mm만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좀 교차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교차된 일부분만 좀 제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유니온 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르시고요. 인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앞에 바디 2번, 바디 2번을 트림 시킬 거니까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트림 2번이고 여기 보니 페이스 투 리무브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삭제시킬 면이고 이건 이제 유지시킬 부분인데 자, 페이스 투 리무브 선택하고 뭐 이 부분을 삭제를 시키겠다. 그래서 유지할 면은 제가
이면하고 뭐 이쪽 모서리를 남기겠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쪽 부분만 삭제가 되겠죠. 미리 보기 이런 식으로 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온 트림 하고 선택을 해주고요. 자, 삭제할 이면을 잡고요. 이번에는 이쪽 한쪽만 선택해 볼게요. 네,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 하나로 합해지는, 조인이 되는. 조금 전에는 따로따로 파트 바디하고 여기 바디 2번이 따로따로 바디가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 바디도 이렇게 삭제가 되고 조인이 되는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같이 그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바디 2번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서 맨 아래 보면 바디 이 오브젝트라는 데 있죠. 그리고 유니온 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림은 요거 바디 2번을 시킬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리무브 시킬 게 이거. 그 다음에 유지시킬 부분이 여기 이 면을 유지시키겠다 그러면 이 앞에 부분만 잘라지고 두 개를 갖다 조인을 시켜주겠죠. 이렇게 유니온 트림이 되겠습니다. 자, 끝에 있는 요 리무브 럼프 요것은 예제를 조금 더 좀 만들어 봐야 되니까요. 좀 삭제를 다 시키고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무브 럼프 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바디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일단 파트 바디에 일단 커런트를 놓고 스케치 아이콘을 YZ 평면으로 잡고 스케치 평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뭐 프로파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회전축을 이렇게 회전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또 회전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바디 2번에 커런트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Define Oak Object로 들어가고요. 다시 YZ 평면으로 들어가 보면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뭐 프로파일 가지고 일단 이런 형태, 네, 간단한 형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전체를 마찬가지로 만들 거니까요. 중간에 엑시스를 생성하고요. 3D로 나갑니다. 여기도 샤프트를 돌려서 회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회전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 현재 요걸 쉘로 좀 뚫어 볼게요. 일정한 두께만 두고 쉘 가지고 여기에 두께를 한 3mm만 두어 보고요. 여기를 뚫겠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바디하고 지금 이것은 완전히 밖에 있는 요 회전체고요. 여기는 샤프트 돌려서 쉘을 뚫은 겁니다. 이걸 좀 하이드를 한번 시켜보면 좀 이런 형태인 거죠. 그죠? 여기를 샤프트를 다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걸 제가 앞에 우리 리무브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걸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여기 밖에 있는 거에서 안쪽에 이걸 한번 파보겠습니다. 바디 3번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무브 하면은 파지죠. 그럼 어떤 양상이냐면 제가 여기를 스케치 아이콘 누르고 여기 관통된
YZ 평면이나 ZS 평면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뭘 보시냐면 앞에서 우리 이런 거 있었죠. 비주얼라이제이션 앞에 보면 여기 보면 컷 파트 바이 스케치 플랜 눌러보시면 지금 이런 형태예요. 중간에 밖에 회전체에서 쉘로 된 것만 뚫다 보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어떤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지금 파트 하나로 있어서 얘만 삭제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이 부분만 삭제해 낼 수 있는 게 지금 하는 요 기능입니다. 3D로 일단 나가 볼게요. 여기 remove lump라는 게 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클릭하시고 면을 선택을 이거 삭제시킬 면을 선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투 리무브라고 되어 있죠. 삭제시킬 게 당연히 어떤 거냐면 이거 없을 거잖아요. 이 부분만 안에 뽑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스 투 킵 남길 면은 이쪽 바깥쪽 면을 남길 거잖아요. 이렇게 선택하고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온전하게 그 부분만 삭제가 되죠.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뭐 기하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렇지 않고 얘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 이것만 삭제시켜야 되겠다 해서 얘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이건 지워지지 않죠. 그죠? 이 부분만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삭제를 우리가 원하는 이게 지금 봉 떠 있는 거거든요. 얘하고 얘하고 지금 경기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만 쏙 파서 없애버리는,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델만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기 있는 remove lump라는 기능입니다.